경주 벚꽃이 다음 달 둘째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벚꽃 축제가 개막돼 열흘간 펼쳐집니다. 오늘 경주에서 규모 3.3과 2.5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동원해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 사업장을 가려내 근로감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벚꽃 축제가 오늘 개막돼 다음 달 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벚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매년 봄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경주의 대표적 벚꽃 나들이 장소인 김유신 장군묘 가는 길. 아직 꽃망울이 터지지 않아 다소 길이 한산하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하는 대능원 돌담길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방울방울 피어오르는 꽃이 너무 이쁘고 저희들도 이렇게 만끽하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이렇게 지금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벚꽃이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4월 둘째 주에 절정을 맞고 호수가 있는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하루 이틀 늦게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벚꽃 군락지는 많지만 역사 유적지 사이에서 펼쳐지는 벚꽃의 향연과 즐기기에는 경주가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흑무로 벚꽃 터널과 해외 언론의 한국의 비경으로 선보인 보문정은 반드시 찾아야 할 벚꽃 명소입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경주 하이코 광장에서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경주의 호텔과 리조트 객실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주고 각종 입장료와 이용권을 깎아주는 그랜드 세일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유기농 곡류와 전통국수, 한과 등 15개 업체의 130여 개 상품을 10%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6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에 이어 7분 뒤인 53분쯤에는 인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고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 이후 지금까지 601회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함께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통령직에 파면당했는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을 펴고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290여억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 셈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근로감독에 나서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덕분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노동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포항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포항 지역 69개 사업장이 올해 임금체불 중점감독 사업장에 선정돼 수시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체불임금 상습,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을 뽑아내고 지방관세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하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도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산휴가자에 비해 육아휴직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장 현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서로 연계를 하면 개설을 하고
뭐 출산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족집게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나 최저임금 등의 단어를 주로 모니터링하고 노출 횟수가 증가하면 관련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9%에 불과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감독 시스템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 들어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 2월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은 913만 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줄었습니다. 이는 철강 경기 침체에 따른 광석과 철제 수입 감소 때문으로 같은 기간 전국 항만 물동량은 3.7% 증가해 포항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의 배출 분진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회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어 포항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도동 청년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사랑 해도 주민협의회는 현대제철이 원료 야적장의 비산먼지와 관련해 포항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3차례 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기관의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방진막을 높이는 등 개선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고 이 회사 노조위원장도 SNS를 통해 문제가 없다며 언론, 주민 대표와 함께 현장 검증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겨우내 휴항했던 묵호 울릉 항로의 여객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묵호 울릉 항로의 388톤급 여객선 시스타 1호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릉 항로 여객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시스타 7호는 봄철 관광객이 늘어나는 다음 달 28일 운항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영덕군 남정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4m 70cm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걸렸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강구 수협을 통해 4,15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에도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길이 5m 90cm의 대형 밍크고래가 혼액돼 6,300만 원에 위판됐고 22일에는 울진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1년 동안 함께 읽는 원북원 포항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연극과 낭독극, 삽화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인데요. 김민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올해 원북으로 선정된 이기호 소설가의 웬만하면 아무렇지 않답니다. 40여 편의 짧은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불안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그중 메르스에 얽힌 이야기 타인 바이러스는 연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옆자리 할머니 때문에 좌불안석인 주인공. 설상가상 할머니는 메르스의 발생지 중동에서 왔다는데 결말은 뜻밖의 반전을 선사합니다. 부천 중동이요? 예, 부천 중동이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보는 이들도 하여금 나도 저런 경험이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2006년 박완서 작가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으로 시작된 원북원 포항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그 사이 저자와의 만남이나 강연 위주 행사는 북토크와 연극, 낭독극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17 원북은 단막극, 낭독극, 삽화 순회 전시 그리고 북트레일러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읽도록 저희 도서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원북원 포항 선포식에서는 500권의 책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독서 릴레이 행사도 열리고 올 9월에는 이기호 작가와의 만남과 12권의 원북을 한자리에 모아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김대용 작가의 도예전을 경주 갤러리 청화에서 만날 수 있고
심관 이형수의 수묵편지는 영덕 예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계속되며 포항 미르갤러리에서 미술사 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제26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내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마라톤 동호인 12,000여 명과 일본, 미국, 중국 등 40개국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단축 코스 등 마라톤 4개 종목과 일본인만 참가하는 10km 코스와 5km 코스 걷기 등입니다. 포항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노선에 오는 9월부터 보잉 737-800 기종 대신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최신 항공기 CS-300 기종이 신규 투입됩니다. CS-300은 중단거리 노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이 전략적으로 도입한 기종으로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1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보잉 737-800은 정원이 147명이지만 CS-300은 한 열에 5석 좌석 배열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할 경우 정원이 120석 정도여서 포항 김포 구간 평균 탑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궂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비가 시작돼 모레인 일요일 오전까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그리고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은 10에서 40mm, 포항과 경주 5에서 20mm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기온이 좀 더 낮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울진은 8도를 보이겠고요. 포항도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9도, 경주 5도고요. 낮 기온은 영덕과 경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에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7도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3m, 동해 남부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껑충 뛰면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2시 3분에 발전을 재개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6시쯤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 1호기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원전 연료 교체와 원자로 용기 본체 가동 중 검사, 안전설비 성능 등 원전 주요 설비 성능 검사가 이루어졌고 정비 기간 중 일부 부식이 발견된 경납고 벽체 철판도 교체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도록 고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혼란을 틈탄 비열한 작태며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4일 80%에 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에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도록 고시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울진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울진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환경청과 울진군은 주민감시원 50명을 고용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과 고사목 예찰 활동을 하고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협력해 방제하기로 했습니다. 왕피천 유역은 우리나라 소나무 유전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사냥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해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포항과 강원, 주문진 연안의 월 평균 수온은 10.2에서 11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1.5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위성 영상을 통해 표면 수온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 달에도 동해안 수온 분포가 9에서 16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1, 2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 대구 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베트남이 새로 생깁니다. 티웨이 항공은 대구 오키나와 노선을 모레 오전 8시 25분부터 주 5회 운항하고 대구 다낭 노선을 모레 밤 8시부터 주 5회 운항하는데 다낭 노선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임시편이 추가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